네, 2030 보이는 코리아. 오늘 5번째 방송입니다. 예, 저번주에 군대 갔다 온 냄새나는 남자 3명이 모병제 얘기 좀 했더니 사람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전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병제 좀 찬성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너 군대 어디 갔다 왔냐? 공군 갔다 온 거 아니야? 공군이야. 예, 공근이란 말을 많이 듣죠. 예. 근데 그 이번에 대통령께서 또 뭐 2025년까지인가요? 2030년까지 11만 명 감축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방송이 좀 약간 좀 벙쪄진 게 있었는데 예. 재미없다. 아니 근데 대통령도 이거 보고 있을까요? 대통령은 보실 분이 아니죠. 아니죠. 얻어 걸리는 거 있잖아. 우리가 맞아. 왜 아니 텔레비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모르지 그거는.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4시에 대통령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집무실로 가면 왜 주변에 있는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윤옥 여사가 못 가게 막는다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지금 현재 뭐 6시 반? 그 재밌는 얘기 할까요? 뭐요? 그 우리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그 소위 말하는 진짜 MB 알바. 아니 알바예요. 진짜 아르바이트예요. BH 청와대 아르바이트인데 저희가 아는 친구가 이제 대학생 인턴으로 들어갔죠. 근데 와 6시 반? 6시 10분까지 출근이래요. 그리고 어제 어제 밤 11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진아 살려줘. 근데요. 제가 막 놀렸죠 어제. 너 뭐 MB 노예냐? MB 알바, 뭐 MBA 제가 이렇게 놀렸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안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대요.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사명감으로 일을 한대요 사람들이. 진짜? 그 안에 있는 진짜로? 벌써 세뇌 당했네. MB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MB 사랑합니다. 저희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오해하시는데 오해하시는. 우리는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뽑았으니까. 물론 근데 모든 대통령을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겠죠.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한다. 그렇겠지. 뭐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정말 순간 우리 방송 망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역대 최고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요? 아직 2명 중에 제가 항상 매일매일 바뀌어요. 왜 이승만 박정희 두명이나? 뻔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니까요. 건국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38도선 밑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주진원도 얘기했지만 선택이 굉장히 저는 너무 대단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을 진짜 대한민국을 키운 대통령으로 인정해주는 날이 오겠죠. 뭘까요? 근데 방금 못 봤죠. 아까 형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는까지 했었을 때 피디님 표정이 그건 안 돼. 재밌어. 아무튼 대한민국이 진짜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그렇죠.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살던 나라였어요. 이디오피아에서 맞다. 이디오피아도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왔어. 내가 예전에 이디오피아를 갔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그거 알아요? 대사관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60주년, 6.25 60주년 했을 때 중앙일보 1면 나왔잖아요. 중앙일보 1면 나왔잖아요 그때. 중앙일보 1면 출신이에요. 근데 그때 나도 중앙일보 1면 나온 적 있어. 아니 뒤에서 피켓 때리는 사람 말고. 아니요 진짜. 아무튼 그거 아니야? 천안함 때. 맞다. 그때 대사관에 이제 그냥 감사하다고 참전 용사들한테 편지 보내기 되게 행사를 한 적이 저도 좀 따라다녔었고. 그때 에티오피아가 국내에 없어요. 룩셈부르크랑 에티오피아가 없어가지고 그때 일본에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갔어요 우리가. 건너갔다고? 정말 건너갔어요. 돈지랄했구만. 정말 거기서 되게 환영을 해줬어. 진짜 해주면서 눈물 뺐죠. 근데 진짜 에티오피아 얘기 들으면요.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보내준 사람이 왕 호위병들이에요. 진짜 친위병들? 최고의 군인들을 보내준. 근데 막 맨발로 오고 막 그랬다는 거.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더 못 살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되게 충격적인 2가지 이야기 해줄게요.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그때 당시는 아닌데 그 이후에 공사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요. 아, 예. 그래서 김정일 그때 당시 김일성이랑 이렇게 네.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가족들을 억압해요. 아. 이게 진짜 실제예요. 너무 그래서 가슴 아픕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를 에티오피아 장학생이 우리나라를 또 왔는데 그 사람 만나서 했더니 그걸 맞대요. 그런 게 있었고 자기는 운이 좋게 거기서 좀 살아남았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왔는데 예. 환전이 안 돼. 아, 우리나라에서. 왜 안 아, 돼? 애들 그렇겠죠. 그 우리나라가. 자체가?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요? 10달러 미만은 환전이 안 된대요. 이 사람들이 갖고 온 돈 합치니까 10달러가 안 됐어요. 아, 진짜 진하죠. 가슴 아프다. 10달러인가 20달러인가 근데, 이하는 그게 100달러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작은 돈을 모아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놀랬대. 계단이 움직여갖고. 우리는 그냥 그때 당시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가 지금 아, 60 얼마 전에 얼마 놀러 전에 왔을 전에 때. 우리나라가 맞아요. 모르는데 초청 인사. 정부 차원에서 어. 되게 초청을 많이 해요. 맞아요. 참전 용사 가족 그다음에 아, 예. 그리고 장학생은 그분들 아들 혹은 손자들이 장학생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에티오피아는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재 10달러가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10달러인가? 아무튼 그 네 분인가 세 분이 왔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돈을 모았는데 이게 환전이 불가능한 액수인 거야. 안타깝다. 네. 이 자리에서 진짜 안타까워. 고맙다는 인사 한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뜬금없이? 아,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보다도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네네. 좀 중진국이 됐죠. 예. 산업 발전하고 했는데 네네. 얼마 전에 예. 이 2008년 이후의 금융위기 속에서 예. 난장판 속에서 예, 이 정말 모든 선진국들이 막 쓰러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가 올라갔어요. 아니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주 진짜 이상한 박수 한번 예. 박수 한번. 올림픽 이후로 가장 반가운 소식이 네. 아니 올림픽보다도 사실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무디스가 왜 무디스인지 아세요? 무디요. 무디가 만든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무디스예요. 아, 재미없잖아. 아, 근데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무디스가 신용평가에서 우리나라를 AA3, 네네네. 예, 이제 가장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 플러스. 예, 아니, 예. 그러니까 원래가 A 큰 대문자 A1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A 소문자 A1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렇게 등급이 올라갔는데 사실 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져주고 네.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네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그럼요.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네.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렇죠. 그 무디스가 저희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올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비꼬거나 네, 예. 혹은 뭐 말도 안 된다. 또 하나 혹은 음모론을 또 제기하시는 예, 분이 있어요. 뭐 MB 정부에 대해서 뭐 무디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예, 막 예. 그런 여러 가지 음모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만한 일인가요? 그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무디스가 하는 역할이 한마디로 말해서 신용평가라고 그렇죠, 해요. 신용평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예요. 그런데 예, 예. 저희 집 가훈이 뭐냐면 예. 신용은 황금보다 더 낫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철칙인데 남한테 신용을 보여라. 이러는데 멋있다. 왜 이렇게 신용을 안 보이세요? 미안해. 오늘 좀 늦었어요. 내가. 믿고. 아니, 맨날 방송이야. 아이고. 맨날 이런 말 쓰지 마. 맨날 듣는 줄 알겠네. 아니, 근데 다른 때 하자고 하면 맨날 집안 바쁘고. 제가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못 먹는 건데. 예. 아무튼 그거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예. 개인 중요하죠. 신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국가마다도 신용이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독도 문제 때문에 네네네. 이 스와프 일본과 예, 우리나라의 통화 통화 스와프. 스와프를 뭐 없앤다, 뭐 네. 축소시킨다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신용에 되게 악재가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네네네. 지는 바람에 미국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또 확 내려갔잖아요. 아니 예. 그래서 그냥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예. 무디스 평가가 우리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의아하다. 이게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 이렇게 평가가 올라갈 만한 이런 요소들이 그런 게 없다. 예, 왜 그러냐면 또 그런 분들도 있지. 또 약간 그 한반도의 그 위협 뭐 이런 네. 것들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면 또 그런 것들이 예. 조용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지금의 이런 객관적 상황 봤을 때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한 게 의아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객관적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느냐에 또 따라 달라요. 잘 보면 예. 지금 무디스에서 밝힌 신용 등급 상승의 여러 요인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네네. 지금 세계가 개판 5분 전인데 그렇지. 예. 그나마 그렇지, 한국은 그렇지. 괜찮- 그게 그렇죠. 핵심이죠. 그가 예. 괜찮게 잘했고 네, 네, 또 네. 하나는 실업률이 뭐 낮아지고 높아지고가 떠나서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마디로 밖에 지금 정말 태풍이 부는데 요 집은 그나마 좀 피해를 덜 보고 있다. 그렇죠. 예, 예. 약간 그런 평가고 또 하나가 이제 재정 안정성 혹은 예. 재정 운영에 있어서 국가가 굉장히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굉장히 네. 잘한다. 예, 라는 예. 평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밝힌 이유가 북한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예, 평가. 맞아요. 아, 북한 예.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네, 김정은이 또 바뀌면서 좀 그러니까 약간 뭐 줄어들었나? 개혁개방 시사도 했고 아, 그 이후에 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안 했고 또 하나는 더 재밌는 거는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무디스 신용평가 높아진 게 저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야 북한 리스크가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없었는데 이거 예. 사실상 반영이 됐어야 정상 아니냐 이제 와서 그 얘기하는 건 좀 오바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MB 정부가 제가 마치 MB 정부를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가 해. 나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둘이 나 몰래 알바 신청을 나좀 껴줘 항상 나좀 껴줘 제발 아니 진짜. 근데 그 예. MB 정부가 뭐 어찌됐든 간에 2008년도 금융위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럼요. 오히려 세계 성장률보다 네.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거든요. 네. 물론 뭐 고환율 정책이나 그렇죠.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근데 반영하지 않고 내가 더 알바야. 그래. 네. 그 고환율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양면에 이제 칼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고환율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명박 네.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경제난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상당히 수단. 방법이 있고 주요한 수단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네, 물론 맞아요. 그게 이제 뭐 기업에만 몸집만 불렸나 이거 비난을 하지만 실제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 이명박 대통령이 괜찮다. 잘 선택한 방어력이 딱 거다. 맞는 거죠. 잘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재밌는 얘기가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좌파 경제학자라고 네. 일컫는 그 뭐 장응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장모 씨 아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왜냐면 그분이 또 저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런 몇몇 교수님들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냥 단지 그냥 그렇게 막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수한 경제학자분들은 MB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 좌파나 진보에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예, 그건 잘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 그러냐면요. 예. 고환율 정책,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경제 정책은요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맞죠. 만병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만 가지 병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는데 아니, 그럼, 그냥 예. 뭐 9,999가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양면이 칼날이라고 그렇죠. 그 표현을 형이 하죠. 정말 예. 정확하게 말했는데 왜 그 비판한 논지는 그거예요. 고환율 정책 물론 문제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환율 정책 안 하고 저환율 정책 했으면 더 나빠진다. 진짜 망했어요. 진짜 망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망했을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왜? 왜 이렇게 말하거든?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아닐 모르는 수도 거지. 있죠. 저 대기업의 수출이 줄어들면요. 예. 일단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중소기업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내려가고 예.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수출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나라. 이번에 무디스가 신용 상승을 시킬 때도 맞아요. 똑같은 논리였어요. 예. 지금 세계 우리나라는 수출로 네.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비교적 선방했다. 그거랑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바로 삼성과 삼성과 애플의 소송인데요. 저는 진중권 교수님이 진중권 교수님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트위터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네. 하시니까. 진중권 교수님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삼성이 졌잖아요. 네. 그 진 이유가 이제 디자인이었는데 네. 결국 그래 봐라. 삼성은 애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오. 삼성은 디자인을 표방하는 애플한테 질 수밖에 없다. 오. 삼성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기술의 시대는 이미 뭐 갔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되게 진중권 교수님이 취미 사대주의자는 아니죠. 그건 모르죠. 예. 예. 문자 왔네 이거. 예, 근데 예. 형이 예. 지금 그러니까 미안해서. 아니 어느 거는 못 예, 돼요. 애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 사전에도 좀 얘기했는데 이번에 삼성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진중 교수의 말도 입을 맞는 게 그동안 이 핸드폰을 볼 때 예. 그러니까 삼성은 이거를 기계로만 봤던 거죠. 전자기기.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애플은 이거를 전자기기 플러스 아까 말한 약간 디자인이다 어떤 문화를 좀 가미시켰던 거고 네. 삼성이 근데 어떻게 뭐 삼성이 뭐 맨날 뭐 앞설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건데
그거를 뭐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렇죠. 이거는 좀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의 역사와 네. 미국의 전자산업의 역사를 비교하면요. 우리가 당연히 후발주자잖아요. 그럼 후발주자죠. 예. 그리고 미국은 그 실리콘밸리, 네네. 똑똑한 세계적인 네. 그 천재들을 다 모아서 그 안에서 학자도 만들고 기술가도 만들어서 또 IT 산업이 엄청 발전되어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엄청난 경제 대국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렇죠. 예. 좀 박수를 쳐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있대요. 삼성, 현대, 뭐 LG 우리나라 이제 그 3대 아무튼 뭐 대기업인데 예. 삼성, 현대, LG가 미국하고 그 특허 관련 소송권이 100건 정도 되는 수도 없이 많대요. 원래 그거 100건 아세요? 정도가 되는 거고. 예. 물론 애플의 디자인적 요소가 우수하고 네. 또 우리가 그거를 본받고 우리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했는 건 맞아요. 네. 오케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 그리고 특허 이것마저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삼성 역시 너희들 안 돼. 근데 삼성 그거 뭐지? 예,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네. 야 진짜 아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렇죠. 아니 삼성이 먹여 살린 사람만 우리나라 먹여 살린 사람이 몇 명이고 도대체. 예. 물론 삼성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또 우리 근로자들이니까 뭐 예. 서로 공생 관계인데 그래도 솔직히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잘 되는 것과 애플이 잘 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대한민국에 더 이득인지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야. 누가 다 알 수 그렇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반기업 정서가 가지고 있다 뭐? 보니까 예. 삼성에 대한 미움이 있다 보니까 삼성이 안 되는 걸 약간 좀 그치. 반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치 앞을 내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보이고 안경 벗고 이거만 보는 거야. 빨리 이거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형 방송 언제 나가는지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형님 오후 딱 저녁 타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식사하고 계시다. 아니 근데 왜 전 이사갈까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약 올라가지고 엄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어. 우리 엄마 있잖아요. 뭐 우리 엄마 허리가 몇 인치고요. 뭐 얘기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안 해봤어. 안 그랬어요? 나는 밖에 나가서 안 해봤고 우리 형제들 있잖아. 나는 형제, 해봤죠. 형제들 있으면 막 엄마가 혼내잖아. 그러면 엄마는 안 하고 저 아줌마 왜 이래? 저 아줌마 왜 그래? 쟤 산소가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저는 방송에서 했잖아요. 엄마 형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꼭 그런 애들 있어요. 어.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가 혼냈다고 해서 미워가지고 네. 막 안각품한답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흉보고 네. 우리 엄마 아빠 뭐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러는 게 사실 자기 얼굴 똥칠하는 그렇지. 아니 거예요. 누워서 침 뱉게요. 그리고 예. 좀더 심하게 지금 말하면 예. 누워서 침 뱉게 하고 있는 거야, 작가들이. 누워서 침 뱉기라 네. 주진이가 지금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얘기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하다가 우리 엄마 사실 바람 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예. 했잖아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무역주의이기 때문에 네. 삼성이나 애플이나 공정하게 해야죠. 그건 네네. 맞는데 그래도 애플이 이번에 배심원 판결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네, 위한 예. 애국주의에서 예, 나왔다는 예. 건 감정을 많이 자극했대요. 끈적 평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삼성이 두 가지가 저는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삼성전자 예. 삼성이라는 거 종합회사잖아요. 예.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해. 예. 근데도 모든 회사가 거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난 정말 그렇죠, 대단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마치 디자인 특허에서 이번에 당연히 저는 솔직히 누가 봐도 이거는 애플을 많이 모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뭐 그거 저는 보고서 샀으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도 사실 원빈에 대한 특허 침해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다가지고 나만 맞고 싶고. 형은 송승헌. 아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미국 특허 어떤 아니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삼성하고 애플 이제 붙었잖아요. 근데 삼성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한 기자가 이제 현대 자동차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 이번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현대가 하이브리드 차 개발했잖아요. 그 특허만 몇 개인 줄 알아요? 그 관련된 1000개. 현대가 다 갖고 있는 거죠. 1000개. 그럼 미국 가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관련 아니 하이브리드 관련된 1000몇 개겠지. 1000여 개. 1000여 개요. 그래서 뭐 그 현대 같은 경우도 특허 관련된 연구하는 것만 10명이 연구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호재다. 예, 그거 알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광고 중에
예전에 아이들의 꿈은 과학자였는데 아, 어느 날 오. 이제 그 현대 아, 계열사에서 그렇죠. 네. 엠비스 예.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과학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전환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노력하고 사실 뭐 이제 기술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아예 없었다가 뭐 어디서 베껴왔든 받아왔든 받아온 걸로 갖고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을 그렇죠. 이제 해야 되는데 새로운 창조 작품이. 그렇죠. 예. 그거에 관한 굉장히 저는 예. 전환기에 예, 있을 그럼요. 거라고 예. 뭐 아이폰 5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예. 많은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이폰 5의 핵심 기술이 삼성 거라고 예,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다. 그래, 한번 한번 해보자. 해보자는 건데요. 네, 해보자. 그 배심원들이 1.2조를 네네. 물으려고 했죠. 네. 예,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죠. 엄청나게 예, 예, 큰 돈인데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과 애플을 삼성전자와 애플을 동일 선상에 놓은 것.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전 세계적인 IT 업체인 애플과 맞짱을 뜨는 그 조그만 나라의 삼성전자라는 것만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1.2조 이상의 네. 대한민국의 효과. 브랜드가 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이런 네, 걸 수도 그럼요. 있겠다.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삼성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가면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안다고 하잖아요. 샘숭. 샘송. 샘송. 제가 그 영국에서 예, 예. 저 영국 얘기 죄송한데 아니 영국 유학파 출신. 유학파 진짜 우리 같은 그- 뭐 그냥 국내파가 너 뭐 알겠어. 언제까지 영국 우려먹을 거야? 내가 진짜 영국이 망하는 그날까지. 간다 내가. 근데 그 터키 친구들이랑 좀 친하게 네. 지내요. 네. 터키 친구들도 영국으로 많이 와요. 가깝기도 하고 또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좀 약간 친근함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세요? 터키 여성이 저를 좋아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방송에서 조용히 인기 제일 많잖아. 댓글까지 다 들었는데.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욕먹어다. 자작이에요. 근데 그 터키에서는 휴다이라고 해요. 휴다이. 예, 휴다이가 최고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이 진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이 잘 되는 것 말고는 사실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아니요, 그런 근데 거 뭐 예를 들어서 천연자원 아, 정말, 예, 예, 정말 예, 우리나라 예. 저기 아는 아, 맞아요. 공룡도 우리나라를 버렸잖아요. 아니 그렇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그렇죠. 공룡도 버린 우리나라 땅. 예. 예. 근데 대한민국이 이 기업이 먹고 사는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기업을 옥죄는 게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그렇지. 전 정말 예, 그게 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다. 이번에 판결이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이제 뭐 삼성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변명 아닌 변명일 수 있지만 정말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미국 소비자라면 나는 갤럭시 사고 싶은데 그렇죠. 이거 지금 사지 말라고 판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유턴, 그러니까 유턴이라고 해야죠. 네네. 해외로 사업장을 갔다가 다시 다시 돌아가는. 우리나라로 올 네. 의향이 있느냐라는 조사를 했는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그래서 예.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근데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환경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대한민국이 마치 대기업에게 상당히 뭐 편애하고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네. 미국의 이제 그 헤리티지 아, 재단에서 헬티지. 허리티지 그 헤리티지전에서 네. 발표하는 인덱스 오브 이코노믹 프리덤, 그러니까 IEP라고 해서요. 경제 자유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31위예요. 1위. 31위? 31위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GDP 우리나라- 뭐 세계 12위네 1위, 그렇지, 11위네 그렇지. 뭐 수출은 7위네 막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 자유 지수는 31위밖에 안 된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거든요. 많죠. 예.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구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만 막 안 좋은데 이 정도까지 하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냐라고 해서 현 상태에 머무르길 바라는 분들도 예. 이제 계실 텐데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나라 이제 순표를 찍을 때 됐다. 근데 사실 찍을 때 된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네네. 그런데 그 순표가 오래 찍어놓고 혹은 거기에 너무나도 이제 많이 경조돼 있다 보면 이 순표의 밑에 꼬리가 지어지는 순간 그냥 점이 돼버려요. 거기서 마감이 된다고. 그거 아세요? 치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 재밌는 얘기인데요. 올림픽이 한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계에서 전 세계의 이 산업을 올림픽 방식으로 한번 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세요? 몰라요. 몇일 것 같아요? 모르죠. 우리나라 8위에요, 8위. 8위? 예, 8위인데, 금메달, 이제 왜 금메달 순위부터 하고, 아, 그다음에 네. 금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금메달이 몇 개냐면 하나예요. 어. 뭐? 예, 뭐에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각 그렇죠. 산업에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하고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을 때릴 때가 아니에요. 더 키워주고 더 역량 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그렇죠. 사실 뭐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금메달을 딴 거지 뭐 김연아 선수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못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금메달 너무 많이 따니까 은메달 따라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다음에 거니까. 올림픽으로 비유해서 되게 이제 좋은데 우리나라가 근데 이번에 올림픽으로 어떻게 기준을 매기는 거야? 근데 그게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 국가 브랜드 브랜드랑 어떤 경쟁력 뭐 이런 거 순위 내린 그 사이트를 가보면요. 우리 기사에는 단순히 1위부터 몇 위까지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클릭을 해보면요. 삼성전자를 클릭하면 전자 부분에서 몇 위, 그리고 재정 건전성 몇 위, 투자 몇 위, 앞으로 가능성 몇 위, 기술 몇 위, 이게 다 조목조목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종합해서 삼성이 몇 점 1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주식 투자 할 만하겠다. 생활이지. 그렇고 주식하시면 안 돼요. 금메달 같은 것도 보면 삼성이 제가 예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삼성전자가 전자회사에선 1위였어요. 그 재정, 그 다음에 투자 비율, 앞으로 가능성 이게 전부 다 1위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금메달 순위를 매긴 건 아닐까라는. 근데 우리가 너무 제조업 이런 거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사실 뭐 서비스업이나요, 뭐 마트, 네네. 그리고 헬스케어, 의약품, 금속, 뭐 엄청 맞아. 우리가 월마트인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못 나오고 있는 게 약간 이 반기업 정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히려 지울 잘 수가 없어요. 지금 게임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게임 사업 하면은 왠지 괜히 사행성 같고 그렇죠. 약간 그거 아세요? 영화보다 게임에서 벌어들였던 돈이 8배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영화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영화계를 무시하는 거 아닌데 영화계도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더욱더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이 개발이 돼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예요. 그래서 참 아쉬운 거는 경제민주화를 찬성하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옳은 목소리를 내주는 정치인들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가 물론 취지는 좋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공평하게 되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결국 서민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게 좋은 것인가. 그거는 진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언젠가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좀 시리즈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도 시리즈로 시리즈로 나는 경제 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싫어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 영어 있다니까? 언제? 중국 단둥 일본 일본도 일본.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 뒤에 있는 배경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뒤에 있는 배경 보시면서 뭐 온천이나 텔레토비 동상, 텔레토비나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다음 주부터 약간 좀 이렇게 좀 찬란한 화려한 그런 배경으로 피디님께서 바꿔주신대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저희가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한국의 위상, 우리나라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또 느낀 게 캐나다 참전용사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내렸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는 여기서 환승하는 줄 알았대요. 일본인 줄 알은 거야. 그리고 한강에서 이 사람이 직접 전투를 하고 여기 총 맞은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오면서 내가 싸웠던 지역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다. 못 찾겠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뭐 찾을 수 없어. 근데 일본인 줄 알았다는 말을 했을 때 진짜 감회가 새롭고 그렇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감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죠. 사랑의 매 정도는 필요한데 아니 이게 시기 질투를 하더라도 좀 적당히 그냥 할만하다 하는 것들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우리 셋도 사실 뭐 별로 안 친한데 방송 하잖아요. 자, 이거 잘라주세요. 그 다음 이제 톡톡톡으로 이어지는데요.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이거보다 재밌는 채널이 많은 건 아는데 얻어버리셨겠지만 돌리다가 좀 더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톡톡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